2사 901 동형 모의고사 해설을 하겠습니다. 24년도 대비 9월 첫 번째 모의고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번호를 사용하시면 훨씬 혼란이 줄어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일률적으로 이렇게 번호를 사용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는 901, 902, 903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주제는 2022 개정교육과정의 실천적 방안이다 라는 주제를 삼았습니다. 여러분들 2002 개정교육과정은 시험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좀 이제 수험생들 사이에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온다고 보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이제 24년도에 초등학교 1, 2학년에 적용이 되는 건데 뭐 그런 적용보다는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면 알다시피 한 3, 4년 정도부터 2022년 우리가 개정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22 개정교육과정이라는 타이틀을 걸지 않더라도 충분히 시험 문제 우리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의 목록에 여러분들 제22 우리가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설명 해설 강의를 무료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보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통본문이라고 이렇게 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화 형태가 아니고 또 우리가 교사들의 어떤 각각의 우리가 발표가 아니고 요렇게 이제 한 이 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골탕 먹이려고 하면은 이 양을 조금 더 많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적절하게 좀 조절을 해 나갈 텐데 좀 적게 했다가 또 좀 많이 했다가 이런 관계를 계속 좀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시험의 어떤 적응력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좀 보시면은 개정교육과정에서 자기 주도적인 인간상을 강조하는 이유 두 가지를 들어라. 협력적 소통의 역량을 함양하는 교사학습 방법 두 가지를 들어라. 여러분들 요게 보시면은 22 우리가 개정교육과정이 22 우리가 개정교육과정이 자기 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는 네 가지 인간상을 둔 거죠. 여러분들 요게 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주도적인 사람이었죠. 그거를 우리가 자기 주도적이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6가지의 역량을 우리가 실어 놓은 건데 6가지의 우리가 역량을 실어 놓은 건데 여기에 의사소통의 영역을 협력적 소통이라는 말로 바꾸었죠. 요게 인간상과 역량의 두 개 부분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찍어서 문제를 한번 내어 본 건데 자기 주도적인 인간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요거는
사실 추론 문제입니다. 물론 이 교육과정 해설서에 보면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굳이 해설서를 안 보셔도 아마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협력적 소통의 역량을 함량하는 교사학습 방법 2가지를 들어라. 이것도 사실은 추론 문제입니다. 추론 문제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의 교육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럴듯하게 설명만 잘하시면은 대부분 추론 문제는 우리가 정답으로 채점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추론 문제에 너무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22 우리가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자기 주도적인 인간을 강조할까? 여러분들 우리가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화된다는 것을 알면은 그 변화에 맞추어서 적절한 인간상을 제시해 줄 텐데 미래 사회의 변화를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이 도와줄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혼자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인 학습, 자기 주도적인 인간, 자기 주도적인 생활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무쌍한 미래 사회의 대비를 시키는 인간상으로 자기 주도적인 인간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22 우리가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맞춤형 교육이 사실은 필요한데 100% 맞춤형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특성이라든지 개인의 여러 가지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반영해주는 이런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의 100%의 달성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주도적인 인간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다가 초점을 맞췄고 하나는 22 우리가 개정교육 과정에다가 사용해주는 맞춤형 교육에 포인트를 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논술을 한번 미리 풀어보시고 이것도 답이 될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이렇게 톡이나 또 1:1 밴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안 그러면 제 그 G스쿨 개인 페이지에 보시면은 질문하는欄이 있어서 거기에 올려주시면 제가 적절하게 우리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력적 소통을 함량한다. 이건 사실 학교 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딱 꼬집어서 어떤 우리가 교사학습 방법이 좋겠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교사학습의 명칭을 드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할 것도 없이 첫 번째는 모둠학습, 협동학습이 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혼자서 프로젝트를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역량이 좀 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협력적 소통을 우리가 길러주기 위해서는 결국 모둠학습, 협동학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5년 개정교육과정이나 기타적인 등등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교사학습 방법이 있죠.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교사학습 방법이 있는데 그게 토의 토론 수업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마 이 2가지의 교사학습 방법을 쓰시면 가장
효과적인 답의 접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22 개정교육과정에 인간상과 역량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접근해 본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역량은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이라고 보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역량을 우리가 별도로 좀 만들어내기가 어려우실 때는 학생들의 역량을 교사의 역량이라고 보셔도 큰 문제는 없겠죠. 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들이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두 번째로 좀 넘어가 보시면은 교육과정 운영 관점을 스나이더 등의 분류에 의해서 가에 해당되는 관점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하나씩 들어라. 그리고 홀의 관심 기반 채택 모형, 이걸 이제 12A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교화와 통합화의 개념을 제시해 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개정교육과정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고된 다른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국가교육과정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런 기반 아래 학교 교육과정이 편성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교육과정의 기반 아래 학교 교육과정이 조화롭게 편성 운영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스나이더 등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첫 번째는 충실도적 관점이고, 두 번째는 상호 적응적 관점이고, 세 번째는 형성적, 현성적 관점이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요거는 교육과정 실행의 방법입니다. 충실도적 관점이라는 것은 뭡니까? 국가교육과정을 그대로 실행해 나가는데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국가가 계획한 교육과정을 그대로 실행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를 가지고 충실도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이제 국가교육과정에다가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과 양쪽에 우리가 상호작용에 의해서 적절한 우리가 관점의 변화를 가지고 상호작용의 어떤 관점의 변화를 가지고 교육과정을 우리가 실행해 나가는 것을 가지고 상호적응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교육과정과는 전혀 관계없이 국가교육과정과는 전혀 관계없이 학생과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실행해 나가는 것을 가지고 생성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에 해당되는 경우는 결국 뭡니까? 상호적응적 관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호적응적 관점이라는 것은 상호적응적 관점이라는 것은 국가의 우리가 계획교육과정과 교사의 우리가 교육과정, 소위 말씀드려서 학교 교육과정의 어떤 상호적응적 관점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요게 가는요, 요 가는 상호적응적 관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요게 안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해당되는 장점과 단점은 설마 맞더라도 맞다고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메타 구조들을 보시면 요게 세트 채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점은 뭐 교사라든지 학교라든지 학생들의 요구를 잘 반영해 준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키워드를 쓸 때는 학교의 요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설명 부분에 보시면은 학교, 교사, 학생들, 지역사회의 요구와 여건을 잘 반영해 줄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게 단점은 뭘까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게요, 어느 한쪽을 시행하는 것이 쉽죠. 국가의 우리가 계획교육과정을 우리가 그대로 실행하는 거, 아예 그것을 무시하고 학교 교육과정이나 교사의 입장만을 우리가 강조하는 거, 이게 더 쉽습니다. 그런데 양쪽을
어느 정도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가 잘 반영해 준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적절하게 우리가 조정이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우리가 단점은 갈등을 조정하기가 어렵다. 상호작용을 조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교사들이 개정교육 과정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배라든지 또 주변 현직 교사가 계시면 아마 요즘에 이 22 우리가 개정교육 과정의 연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2 우리가 개정교육 과정의 연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교육 과정을 실행하는 경우는 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사들의 관심을 끌어주고 교사들의 관심을 둘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교육과정의 성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이제 살짝 이제 답을 실어 놓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니까 22 우리가 개정 교육과정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100% 있는 그대로 전달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상화라는 것은 약간의 어떤 소화를 시켜 가지고 교육 과정을 우리가 운영해 주는 경우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정교화, 그 다음에 통합화의 수준으로 높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교화는 학교 현장에 맞게끔 교육 과정을 약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교육 과정을 22 우리가 개정교육 과정을 학교 현장에 맞게끔 적절하게 우리가 변화시켜 주는 것을 가지고 정교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통합화라는 것은 뭐냐? 동료와의 협동, 동료와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나은 교육 과정에 우리가 실행 방안을 우리가 적용해 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요 다음 단계는 경신인데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22 우리가 개정 교육 과정을 학교 현장 교사의 뜻 그다음에 적절하게 어떤 변형을 우리가 넘어서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잘 실행해 주는 것을 가지고 경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교사 연수가 제가 볼 때는 아마 정교화나 통합화의 수준을 그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수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가장 효과적인 생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 크게 우리가 교육과정에 우리가 실행을 이야기를 해주면 충실도적 관점, 상호적응적 관점, 현성적, 생성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교사들이 얼마나 관심을 두느냐가 교육과정에 우리가 성공과 실패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수를 통해 가지고 교사들의 기계적 운영, 일상화, 정교화, 통합화, 갱신의 과정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개정교육과정과 한번 밀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세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면은 학생 맞춤형 수업을 위해 교사가 우리가 고려해야 할 조건 두 가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참 뜬금없지 않습니까? 그죠? 학생 맞춤형 수업을 위한
학습 집단 사례 2가지를 들어라.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면은 교수학습은 학생 참여형 수업과 함께 맞춤형 수업을 강조한다. 요 다운표는 교육과정에 실제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수업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설계하여 운영한다. 교과의 특성과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학습 활동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학습 집단을 구성하여 학생 맞춤형 수업을 활성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맞춤형 수업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뭡니까? 여기 이미 교과의 특성,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사실 여기도 보시면은 어느 정도 학교의 여건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수업을 해주려고 해도 학교의 여건이 그걸 따라가 주지 못하면 맞춤형 수업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답을 학생의 특성을 우리가 고려하자. 두 번째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자. 이렇게 우리가 답을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이 부분은 우리가 참여형 수업과 맞춤형 수업은 항상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해 나가시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가 학습 집단을 어떻게 우리가 구성할까 라고 하는 건데, 맞춤형 수업을 위해 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추론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질적 구성원으로 구성하자. 서로의 어떤 협력적 관계에서 시너지 효과를 더 크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학생들을 우리가 이질적으로 구성해 나가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와 협력적 집단을 우리가 구성해 나가자 라고 하는 요런 좀 추론 문제로 조금 접근을 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추론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텍스트에서 나와 있는 것을 좀 받아들이면서 또 우리가 학교 현장과 관련된 이런 추론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의 추론적인 사고방식이 딱 갖춰져서 시험에 접근하는 것을 저는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시면은 20이 우리가 개정교육과정에 명시된 나에 해당되는 평가 유형 한 가지를 들고 그 다음에 다를 강조하는 이유 2가지를 들으라 라고 하는 건데, 내용을 좀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20이 우리가 개정교육과정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교육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하고 학습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교수 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자, 여러분들, 목표의 도달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죠? 목표에 우리가 도달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교수 학습 질을 개선한다. 이야기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취평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씀드려서 준거지향평가가 우리나라 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절대평가, 목표지향평가, 성취기준평가라고 답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분들 형성평가라고 답을 하셔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형성평가보다는 준거지향평가가 좀 더 기본이 되고 좀 더 기준이 되는 평가이기 때문에 준거지향평가라고 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좀 더
적절한 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는 뭡니까? 학생에게 우리가 배울 기회가 주지 않는 내용이나 기능은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수능 시험에 킬러 문항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시면은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 우리가 배우지 않는 내용을 평가하지 마라 라고 하느냐는 거죠. 목표가 교육과정에 반영이 되고 교육과정을 교수학습으로 펼치고 학생들의 평가가 이루어져야죠. 그러니까 배우지 않는 목표나 배우지 않는 교육과정을 평가해 준다는 것은 첫 번째, 평가의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건데,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해 주면은 동기 유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켈러의 동기 설계 이론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 배운 내용을 평가해 준다. 목표로 내세운 내용을 평가해 준다는 것이 동기를 유발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해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또 뭐가 또 이슈가 됩니까? 사교육이 이슈가 되는 거죠. 참 우리가 여러분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 의대반을 편성한다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사교육이 미쳐도 이렇게 미치면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교육을 건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공교육을 우리가 정상화시키기 위해서요.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여건으로서 우리가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동기유발, 평가의 공정성, 요거를 하나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교육의 발생 빈도를 낮춘다. 사교육이 사실은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없을 수는 없는데 지금과 같은 사교육은 너무 과하고 무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24901은 22 우리가 개정교육과정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자기 주도적인 인간상 그리고 협력적 소통, 첫 번째 문제가, 두 번째는 교육과정의 운영 관점, 그리고 교사의 관심 정도, 그리고 맞춤형 수업에 대해서, 그리고 준거지향 평가와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한번 다루어 본 겁니다. 22 우리가 개정교육과정은 사실은 제가 매월 하는 공개 모의고사에서도 꾸준히 내었고, 또 7, 8월 달 모의고사에서도 문제를 좀 제법 다루었기 때문에 이 개정교육과정을 계속 문제로 다루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복습해 보시고, 또 제가 강의를 한 22년 개정교육과정의 무료 특강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901 모의고사 해설 강의 요게까지 하고 90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